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둘 다 있는 보기 드문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 갯벌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3 세계유산 축전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6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순천 갯벌 갈대길에서 순천시장과 만났습니다. 축전을 여는 쉼 위드 비움 행사는 순천 갯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프레셔스깅, 생태보호 운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순천 갯벌을 지키고 보존해 나갈 학생들이 세계 자연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순천 갯벌이 지정되었는데 혹시 순천 갯벌의 중요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90년대 순천만은 지금의 모습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순천만 습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진 연안습지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창, 고창, 신안, 보성, 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4개의 갯벌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순천 갯벌에서는 세계 자연유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향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공연과 전시, 체험, 교육 등 친환경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9세기에 창건된 조계산 서남사는 3천여 점의 승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재승원 7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 서남사에서도 오는 4일 천년 불심길 위드 비움 행사를 시작으로 산사의 하룻밤, 산사 미식회, 공존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남사 같은 경우에서는 만세루라는 곳에서 스님들의 생활, 그리고 복식, 그리고 먹고 자고 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저희가 시민들이라든지 찾아오는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유산 축전은 인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순천을 제대로 즐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추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역이전, 수도권에 몰려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올해 안에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내년 총선이 끝난 4월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총선도 물론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부가 내년되면 이거 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물 건너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광주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16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성공 사례를 활용해 2차 이전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공기관 1차 이전의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관련 기관들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을 좀 유치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광주 전남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70여 개, 광주시는 연간 10,00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군공항 이전 등을 연계한 한국공항공사를 반드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또 신규 부지와 건축이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선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 전남 정치권은 지난 3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치 전에 들어가나 싶었으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국회의원들은 당장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대응 전략이 제대로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여수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의 여름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지로 여수 수산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여수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인 2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최근 수산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죠. 이처럼 믿기 힘든 사건을 택시기사가 직접 증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나 기차 등과 달리 택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와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닌데요.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여수 웅천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사건 발생 직전 여성은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기사는 여성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달리 이유가 없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끝내면 휴걸 떼야 돼. 이거 안에서. 아니, 다 왔는데요, 뭐. 기사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한 덕에 젊은 여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운데 이거 잘못 걸리는 거 아닌가. 무섭잖아요. 회사에서는 이 영상 보고 기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처럼 택시 내 블랙박스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버스와 달리 블랙박스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건처럼 승객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설치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 정책도 각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전라남도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이라든지 그 승객이나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늦은 시간 불특정 다수를 태우는 탓에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택시기사들.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블랙박스부터 설치와 촬영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 보장과 1:1 인사 교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보당 소속 유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을 부정하고 시장 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왔다며 부당한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과 도와 시군 간의 1:1 인사교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에 각각 송부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LG화학이 지역 섬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LG화학 탄소중립실천연대와 남면 안도리 동고지마을 11가구에 3kW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운영에 이어 난방필름 시공을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과 COP33 유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남에서는 벌써부터 가축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 안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곳곳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소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사 천장에 설치된 안개 분무기에서 물입자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소들은 열을 식히려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더 낮추기 위해 자동 지붕 개폐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도 축사 온도를 낮추기 쉽지 않아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어미소가 더위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자 송아지도 어미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어 버렸습니다. 풀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기세가 말도 못 오고 또 이제 이쪽 관리해달라 보면 소들이 피로도 빨리 오고 사료도 잘 안 먹어요. 젖소들도 무더위에 연신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축사 천장에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온도는 가축이 자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축산 농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더위를 먹은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35도 막 36도 올라갔을 때는 우유가 하루에 매일매일 한 100kg 정도 제가 한 3톤은 짜는데 지금까지 막 2톤 600g이 떨어졌어요.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대형 선풍기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가축들을 위해 사료 보충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환풍기랄지 환풍기 뚫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먹이로서는 우리가 사료 공장에서 임의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첨가하고. 폭염에 지친 가축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벌써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남과 영암, 한평 등 전남 지역 7개 농가에서 닭과 돼지 1,400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감기와 독감까지 감염병 유행이 겹치는 멀티데믹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요즘 보건소도 병원도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하루에 10여 명 찾을 정도로 한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6월 첫째 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491명에서 7월 넷째 주에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은 지난 6월부터 현재 7주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8월 둘째 주까지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이어서 독감과 감기도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멀티데믹입니다. 목포의 한 소아과 병원인데요. 오전부터 감기와 독감 환자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7.3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독감의 여름철 유행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A형 독감이 득세를 하고 있고 두 개 질병이 증상 자체로 보면은 얼른 구별은 잘 안 되는데 독감이 훨씬 더 현재로 보면 고열이고 기침 증상이 심하고 콧물이나 이런 두통 증상이 심합니다. 코로나19 증가에 이어 감기와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서 한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증상이 엇비슷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인데 감기라고 생각하고 잘못 대처하면 합병증 우려가 커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치료해야 합니다. 폭염에 감염병 유행이 겹친 멀티데믹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고흥 시산도를 연결하는 시산페리호가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고흥군이 주민 수송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산도 항로를 운항하던 시산페리호가 선사 내부의 사정으로 운항을 중단했다며 군 행정선을 긴급 투입해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2차례 왕복 운항에 나서 70여 명의 섬 주민들을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